일본 경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경찰청 엘리트 여경들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특별교관이 있었습니다. 개인주의에 찌들어 동료조차 경쟁 상대로 여기던 일본 여경들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거듭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식 팀워크 훈련의 놀라운 위력이 드디어 일본 땅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관을 무시하고 비웃던 그들이 결국 한국에 대한 깊은 동경과 존경심을 갖게 되기까지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철학이 일본 경찰계에 어떤 혁명을 일으켰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도쿄 경찰청 교육센터에 모인 30명의 여성 경찰관들은 긴장 반, 냉소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특별히 한국 교관을 초빙해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몇몇은 굳이 한국에서 왜 와야 하는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경찰대학 출신의 엘리트 여경들은 이미 자신들이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특히 사격 실력으로 유명한 타나카 유키는 동료들에게 이번 훈련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격투기 챔피언 출신인 사토 미나미 역시 한국식 훈련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오전 9시 정각 교육장 문이 열리면서 등장한 인물은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 교관이 조용히 들어왔는데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교관은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은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진짜 강한 경찰관이 되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 교육장은 술렁거렸어요. 몇몇 경찰관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담담하게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개인의 기량 향상에만 집중해왔을 겁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정확히 쏘고 더 강하게 제압하는 것만이 목표였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교관이 제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지난 3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 사고 중 80%가 동료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났던 경찰관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때 교관이 던진 질문이 모든 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동료를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이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교육장을 지배했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로만 여겨온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함께 훈련하면서도 진정한 신뢰를 쌓아본 적이 없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교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서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뛰어난 성과는 의미가 없고 오직 팀 전체가 성공해야만 진짜 성공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에 몇몇 여경들이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개인 성적으로만 평가받아온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관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짜 강한 경찰관은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교관은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팀워크 중심의 훈련을 도입했고 그 결과 경찰관 부상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범죄 검거율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습니다. 여경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여경들은 기존 일본식 훈련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관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에도 기본 커리큘럼은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체력 테스트부터 사격 기록, 제압술 시합까지 전부 개인 성적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5km 달리기였어요. 출발선에 선 30명의 여경들은 서로를 경쟁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호와 함께 시작된 달리기에서 타나카 유키가 선두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사토 미나미가 따라붙었죠. 나머지 경찰관들도 각자 자신의 기록 단축에만 몰두했습니다. 2km 지점을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참 여경인 야마다 아이가 발목을 삐끗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개인 기록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상당한 동료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야마다는 혼자서 절뚝거리며 고린 지점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인 사격 훈련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정해진 사격대에서 개인 점수에만 집중했습니다. 옆 사격대에서 총이 걸렸을 때도 서로 도와주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속으로 안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드러난 건 제압술 훈련이었어요. 1대1 대련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길 때까지 계속 상대를 바꿔가며 싸워야 했습니다. 격투기 경험이 있는 사토 미나미는 연승을 기록했지만 체격이 작은 몇몇 여경들은 계속해서 패배를 당했어요. 특히 신임 여경인 스즈키 리나는 5번 연속으로 넘어졌습니다. 몸에 멍이 들고 코피까지 흘렸지만 다른 동료들은 자신의 차례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누군가 조언을 해주거나 격려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각자 제각기 흩어져서 식사를 했고 오전 훈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약점을 파악해서 다음 훈련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더 많았다고 해요. 오후에는 장애물 통과 훈련이 있었어요. 높은 벽을 넘고 밧줄을 타고 좁은 터널을 기어가는 복합 코스였습니다. 여기서도 개인 기록만이 평가 기준이었죠. 앞서가던 경찰관이 밧줄에서 떨어져도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추월해버렸습니다. 하루 훈련이 끝났을 때 여경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개인 기록은 약간씩 향상되었을지 모르지만 팀으로서의 결속력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만 더 커진 상태였어요. 탈의실에서도 각자 조용히 옷을 갈아입을 뿐 하루 훈련에 대한 소감이나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피곤해했지만 그보다는 동료들과의 거리감이 더 큰 문제였어요. 셋째 날 아침 한국 교관이 다시 교육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직접 훈련을 지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경들은 어제 하루 동안 겪었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교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어제 여러분의 훈련을 지켜보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실력은 분명히 뛰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타나카 유키가 불쾌한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자신들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고 개인 기록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기록 향상이 진짜 실력 향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관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어제 야마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 사격 훈련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모습, 제압술에서 약한 동료를 격려하지 않았던 태도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실제 현장에서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겁니다. 개인 안전만 생각하며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여경들은 당황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동료를 도울 거라고 말했지만 교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훈련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실전에서 갑자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교관이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어요. 오늘부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훈련의 조건은 단 하나, 전원이 함께 성공해야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었어요.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전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순간 교육장은 술렁였어요. 사토 미나미가 항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힌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하지만 교관은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교관이 설명한 새로운 관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강한 팀은 가장 약한 구성원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 전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경찰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고 있고 그 결과 팀워크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 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관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여경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경찰은 기록을 깨는 직업이 아니라 동료와 시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직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경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규칙이 발표된 직후 첫 번째 팀워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준비한 과제는 시위 진압모의 훈련이었어요. 방패와 곤봉을 든 채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전진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교관이 설명한 규칙은 간단했어요. 대열이 무너지거나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즉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0명 전원이 일정한 간격과 속도를 유지한 채 도달해야만 성공이라고 했어요. 여경들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방패 든 정도야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시작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앞줄에 타나카 유키와 사토 미나미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자 뒤쪽 대열이 따라오지 못해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교관의 호각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20m도 가지 못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앞줄에 있던 여경들은 답답해했어요. 자신들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뒤가 발목을 잡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어요. 이번에는 사격 실력자인 타나카가 앞에서 너무 빨리 움직였고 체력이 약한 몇몇 여경들이 뒤처지면서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속도는 맞췄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제각각이었어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오른쪽으로 기우는 사람들 때문에 대열이 비뚤어졌습니다. 교관은 냉정하게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했어요. 네 번째 시도 후 여경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사토 미나미가 가장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실력 있는 사람들만 따로 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교관이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옆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뒤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체계도 만들라고 조언했어요. 다섯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의 여경들이 뒤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속도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간에 있던 경찰관들도 앞뒤 상황을 파악해서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중간 지점에서 한 명이 넘어지면서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넘어진 동료를 원망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도에서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속도 조절 신호도 체계화했습니다. 앞줄은 속도 조절, 중간줄은 정보 전달, 뒷줄은 상황 보고 역할을 맡았어요. 일곱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30명 전원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 순간 여경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감각을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이튿날은 더욱 복잡한 팀워크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인 추적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도심 골목길을 재현한 훈련장에서 도주하는 용의자를 제한된 인원으로 추적해 검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한국 교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범인이 복잡한 골목길로 도주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30명을 6개 팀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경로로 추적하되 무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했어요. 지금까지라면 개인별 기량을 뽐내는 자리였을 겁니다. 누가 가장 빨리 달려서 범인을 잡는지 경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팀이라도 실패하면 범인이 도주에 성공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문제가 바로 드러났어요.
타나카 유키가 이끄는 첫 번째 팀이 범인을 발견하고 혼자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범인이 다른 경로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교관이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가 오히려 작전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범인 추적에서는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무전 사용법부터 다시 익혔어요. 각 팀의 위치, 이동 방향, 발견한 단서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적이지 못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어요. 선두팀은 직접 추적, 좌우팀은 차단, 후방팀은 퇴로, 봉쇄, 그리고 한 팀은 전체 상황을 조율하는 지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범인 역할을 맡은 교관이 예상보다 훨씬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추적팀이 놓친 틈을 타서 차단팀 사이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때 사토 미나미가 있던 차단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토가 무전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렸고 다른 팀들이 즉시 포위망을 재구축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았어요. 범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범인을 포위한 뒤 안전하게 검거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범인도 저항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기량보다는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 여경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평소 개인 실력에 자신 있던 타나카 유키조차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토 미나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격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신임 여경들이었습니다. 야마다 아이와 스즈키 리나 같은 경우 이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자신들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여경들 사이에서는 처음으로 훈련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팀워크를 만들 수 있을지, 각자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아닌 동료로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다섯째 날 한국 교관이 준비한 과제는 지금까지 중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인질극 모의 대응 훈련이었어요. 3층 건물에 무장 범인이 인질을 잡고 농성하고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교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범인은 한 명이지만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인질은 5명입니다. 건물에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인질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번 훈련의 특별한 점은 역할 분담이 더욱 세분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립팀, 저격지원팀, 협상팀, 의료팀, 그리고 전체 상황을 조율하는 지휘팀까지 5개 팀으로 나누어졌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토 미나미가 이끄는 도립팀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강행 돌입을 시도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인질 2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교관이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개인의 용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완벽한 협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협상팀이 먼저 범인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타나카 유키가 협상 담당을 맡았는데 범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시간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팀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했어요. 저격지원팀은 건물 주변을 정찰하며 범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도립팀은 여러 경로를 검토하여 최적의 접근 방법을 찾았어요. 의료팀은 인질 구출 후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격팀이 발견한 중요한 정보가 도립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돌입 타이밍을 놓쳐서 범인이 인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지휘팀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지휘팀을 통해 통합되고 각 팀의 행동도 지휘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체계적으로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상팀이 범인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저격팀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돌입팀은 3개 경로로 나누어 동시에 접근했고 의료팀은 각 경로에 배치되어 즉시 대응할 준비를 마쳤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범인이 협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휘팀의 신호와 함께 작전이 개시되었어요. 돌입팀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자 범인은 당황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어요. 인질 구출 과정도 완벽했습니다. 의료팀이 즉시 달려와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범인도 과도한 폭력 없이 안전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여경들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취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협상을 담당했던 타나카 유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사격 실력에만 자신 있던 그가 이번에는 말로 상황을 해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기분이라고 했어요. 사토 미나미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격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작정 돌입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 여경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훈련 후기를 나누었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의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6째 날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관이 준비한 최종 과제는 대규모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민 구조 작전이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붕괴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교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15명의 시민이 갇혀 있고 그중 5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역할을 미리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여경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팀을 구성해야 했어요. 진짜 재난 현장에서는 누가 지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교관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30명이 모두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타나카 유키가 먼저 나서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자고 제안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훈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경들은 신속하게 5개 팀으로 나누어졌어요. 수색팀, 구조팀, 의료팀, 안전관리팀, 그리고 전체를 조율하는 지휘팀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어요. 수색팀은 가장 민첩한 여경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역할이었어요. 구조팀은 체력이 좋은 여경들이 맡았고 무거운 잔해를 옮기고 생존자를 안전한 곳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의료팀은 응급처치 지식이 있는 여경들이 담당했어요. 구조된 부상자들을 즉시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안전관리팀은 추가 붕괴 위험을 감시하고 다른 팀들의 안전을 책임졌어요. 작전이 시작되자 모든 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수색팀이 건물 잔해 사이로 기어들어가 생존자들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동시에 구조팀은 접근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발견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리가 잔해에 깔려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각 팀 간의 완벽한 협력이 빛났어요. 의료팀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고 구조팀이 조심스럽게 잔해를 제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은 생존자들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 팀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여경들이 필요한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색을 마친 팀원들은 즉시 구조 작업에 합류했고
구조팀에서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의료팀을 도왔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역할보다는 전체의 목표가 우선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중상자를 구조할 때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였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든 팀이 합심했어요. 의료팀이 안전한 운반 방법을 지시하고 구조팀이 세심하게 환자를 옮겼습니다. 안전관리팀은 운반 경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했고 지휘팀은 전체 과정을 조율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제한 시간 30분을 27분 만에 모든 생존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15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중상자들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그 누구도 추가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여경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의 성과를 자랑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이루어낸 성취에 대한 감동의 박수였어요. 그 순간 모든 여경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 주간의 훈련을 통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일주일간의 특별 훈련이 마무리되는 날, 여경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의 냉소와 경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만족감과 자신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교관이 마지막 총평을 위해 교육장에 모인 여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그들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교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보여준 변화는 정말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0명의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강력한 팀이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깨는 직업이 아니라 동료와 시민을 끝까지 지켜내는 직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모든 여경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타나카 유키가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훈련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함께해야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토 미나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 격투 실력에만 의존했던 과거를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신임 여경들이었습니다. 야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신도 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리나 역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때 한 여경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어요. 교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미 5년 전부터 팀워크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어요. 교관이 들려준 한국 경찰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팀워크 훈련을 통해 경찰관들 간의 신뢰가 깊어졌고 그 결과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고율도 크게 줄어들었고 시민들의 신뢰도 높아졌다는 성과까지 소개했습니다. 여경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몇몇은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냈어요. 타나카 유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 동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여경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관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단순히 훈련 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국제 협력의 씨앗을 심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교관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정신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여경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팀워크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자는 약속도 했어요. 그날 이후 일본 경찰청 내부에서도 팀워크 중심의 교육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동경은 더 깊은 협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도쿄. 경찰청의 엘리트 여경들조차 한국식 팀워크 훈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 중심의 경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이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동경을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제 일본 경찰청 내부에서도 한국식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경찰 교육 분야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협력과 배려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